실제 하버드대 경제학과 수업 지상중계라는 문구로 우리의 눈길을 끄는 책. 이 책은 하버드의 강의를 지상중계하겠다는 저자의 말처럼 경제학 수업 분위기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특히 경제학 원론의 저자 맨큐, 재무부 장관 출신 서머스, 이외에도 세계적인 하버드 석학들이 정부 및 현업 곳곳에서 일한 경험을 학문과 접목시킨 강의에 주목할 만하다. 현실의 문제를 질문과 토론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하버드 경제학 수업시간 엿보기. 수업시간의 논점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주제까지 잘 정리된 한 권의 서머리를 읽는 듯한 느낌을 주는 책. 바로 하버드 경제학이다. 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보는 책입니다. 하버드 브랜드와 하버드 필자를 내세운 수많은 책들 중에서 이 책이 특히나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하버드의 수업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강의 내용을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들의 폭넓은 지식과 또 고민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드는데요. 첫 번째 강의는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경제학 원론의 저자 맨큐 교수의 강의입니다. 하버드대 중앙에 있는 샌더스 홀, 1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강의실. 가을 학기 첫 수업 시간에 맨큐 교수는 강의실을 빼곡하게 채운 학생들을 보며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만으로도 학교를 하나 세울 수 있겠다는 농담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그는 학생들에게 경제학 원론 강의를 들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동력이 되며 희소한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이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순수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수업 내용은 구체적인데 유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인상하는 것이 옳은 정책인가? 라는 질문을 놓고 고찰하는 식이다. 맨큐 교수는 유류세를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저소득층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상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것이다. 또 유류세 수입의 일부를 저소득층에게 환급해주거나 이들의 개인소득세를 줄여주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도 수업의 주제로 올랐다.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맨큐 교수는 미중 무역 불균형은 미국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지 수입이 늘었다는 게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히려 그는 2000년 이후 다른 국가로의 수출은 감소했으나 대중국 수출이 빠르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대해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미국의 소득 양극화 현상은 대외무역 때문일까요? 로버트 로런스 교수는 경제 모델과 실제 현실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유무역과 소득 불균형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무역 전문가인 그는 무역과 임금의 관계를 직접 설명하는 이론으로 스톨퍼 세뮤얼슨 정리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스톨퍼 세뮤얼슨 이론은 한 상품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실제 가격이 상승하고 또 나머지 다른 생산 요소의 실제 가격은 하락한다고 분석한다. 즉, 노동 집약적 상품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면 일반 노동자에게는 호재이지만 첨단 기술 인력이나 자본 소유자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로런스는
무역으로 발생한 실업과 소득 불균형은 재정 정책으로 재분배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미국의 자유무역으로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게 된다면 노동자들에게 재취업 교육을 해서 일자리를 찾게 하는 등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런스 서머스는 워싱턴에서 12년, 하버드대 총장으로 5년을 보낸 후에 다시 강단으로 돌아왔다. 그는 정부 고위직을 두루 지낸 경험을 살려 세계 정치 경제 현안을 주로 강의했는데 어느 날 학생 쪽에 앉은 동료 교수가 세계화란 미국화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에 대해 서머스 교수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은 세계화이지 미국화가 아닙니다. 미국화라는 표현은 냉전 시기에 더 적합합니다. 현재 우리는 어느 국가와도 냉전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화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서머스 교수는 자유무역이 복잡하게 된 원인으로 반덤핑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어떤 제품에 대해 지적재산권이 보호돼야 하는가? 이 제품들에는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는가? 지적재산권 보호는 소비자 또는 기업을 두고 누구에게 유리한가를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 지적재산권은 기업은 시장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적인 지위를 얻게 되고 이 기간이 길수록 좋다. 하지만 소비자는 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익 균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덤핑에 대해 정의한 그는 반덤핑법을 제정할 때 자연 조건이 다른 국가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이 기업이 제시한 가격은 덤핑 가격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각국의 환경 기준이 서로 달라도 무방할까요? 이들 국가 간의 무역은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서머스 교수는 나라마다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세계화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 책의 절반 이상은 세계화 그리고 미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강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큐와 서머스 교수 이외에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펠드스타인 교수를 비롯한 석학들의 강의들이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하버드대 경제학과 여교수 중 한 명인 클로디아 골든 교수는 미국 경제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남녀 간의 소득 격차, 그리고 교육 수준별 소득 격차 등 다양한 노동 경제학 이슈를 강연을 통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성은 대부분 가정과 일이라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선다. 이 문제에는 어떤 경제학 이론이 적용될까? 두 사람이 있는 가정에서 누가 밖에서 일을 하고 누가 가사를 맡을지 선택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부부 간에도 상품을 교환하는 방식인 무역 방식으로 설명된다. 여기에는 특정 상품을 다른 생산자에 비해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인 리카도의 비교 우위 이론이 설명될 수 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가사를 전담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사회에서 일만 하거나 맞벌이로 일을 하게 될 경우 두 사람의 생산성의 차이가 클수록, 다시 말해 상대적인 비교 우위의 차이가 클수록 전업이 가져오는 이점은 더욱 커진다. 즉,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한 가지 일만 전담하는 분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들 중에는 정부의 브레인으로 활약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현업에서의 경험이 강연에 고스란히 녹아들 수 있는 거겠죠. 경제에 대한 깊은 고민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사회경제 이슈, 그리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최고의 교수들이 펼치는 명강의는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강연을 이 한 권의 책으로 만나본다면 오늘날 자본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